안녕하세요. 저는 트래블렛의 데브옵스 엔지니어 방재근이라고 합니다. 이 바쁘신 와중에도 발표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은 트래블렛의 EKS 전환 여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제 저희가 작년에 EKS를 처음 도입을 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EKS 구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과 그런 이슈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젠다는 아래와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저희 트래블 월렛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 저희 회사의 내부 인프라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트래블 월렛의 초기 EKS 구축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저희가 멀티 EKS 클러스터로 확장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저희가 멀티 EKS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면서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과 그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래블 월렛에 대한 소개와 인프라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앞서 키노트에서도 저희 병인님께서 저희 트래블 월렛 서비스를 한번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트래블 월렛 서비스는 앱을 통해서 원하는 외화를 원하는 만큼 이제 원하는 즉시 충전할 수 있고, 이렇게 충전된 외화를 트래블페이 카드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수수료 없이 결제할 수 있고, ATM 현지 통화 출금, 그다음 전 세계 주요 도시 교통카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의 인프라 변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내부적으로 저희 서비스 인프라를 1.0, 2.0이라는 이름으로 나뉘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먼저 기존의 1.0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온프레미스 기반으로 운영을 진행을 했었고 21년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작년 2.0 인프라라는 이름으로 AWS 기반으로 운영을 시작을 했고, 그 중에서 저희는 EKS를 통해서 저희 트래블 월렛 서비스 구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초기에 EKS 구축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데브랑 프로덕션 VPC를 각각 만들어서 EKS 구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EKS에 두 개의 노드 그룹으로 분류하여서 워커 노드 그룹과 매니지먼트 노드 그룹으로 분류를 했고요. 이제 워커 노드 그룹에서는 저희 트래블 월렛 서비스의 와스들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워커 노드 그룹은 조금 더 높은 스펙의 인스턴스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노드 그룹에서는 저희 트래블 월렛 서비스의 관리를 위한 그라파나와 프로메테우스, 아르고 CD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트래블 월렛 서비스의 트래픽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서비스를 네임스페이스별로 격리를 시켜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안상 네임스페이스별로 파드를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마다 저희는 NLB와 ALB를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ALB는 이제 인그레스 목적으로 구축을 했고요. NLB는 IP 고정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트래픽을 받는 대상이 FSDC나 외부와 같은 곳에서 이제 트래픽을 받아야 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IP 고정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ALB와 NLB를 한 쌍으로 묶어서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멀티 EKS 클러스터로 확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저희가 트래블 월렛 서비스 외에도 광고 플랫폼, 즉 B2B 쪽으로 사업 확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저희는 PCI DSS 표준을 취득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카드 업계에서 민감 정보의 보호를 위한 표준으로서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들은 PCI DSS 표준을 명확히 구분해서 설계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저희가 구축을 했었던 EKS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블
원래 서비스 전용의 EKS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PCI DSS 존으로 저희가 분류하게 되었는데요. 허나 이후에 저희가 구축할 광고 플랫폼 서비스들은 앞서 얘기 드린 사용자들의 민감 정보를 다루지 않는 서비스들이다 보니까 기존의 EKS, 즉 PCI DSS 존으로 분류된 EKS에서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광고 플랫폼용 VPC와 EKS를 구축을 하였고 해당 영역을 노PCI 존이라고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VPC의 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있는 기존의 EKS는 PCI, 그 다음에 새로 구축한 광고 플랫폼용 VPC에는 노PCI로 태그를 둬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EKS 구조는 기존에 구축했던 EKS와 동일하게 두 개의 노드 그룹으로 관리를 했고 트래픽 또한 NLB와 ALB를 같이 구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는 외부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사업 확장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카드와 우리카드가 있습니다. 이제 외부 카드사와의 제휴를 하기 위해서 외부 카드사와 통신을 하기 위한 FEP라는 서비스를 저희 내부에서 운영을 했었어야 했는데요. 이 FEP 서비스를 기존에 운영 중이던 EKS 어딘가에서 운영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구축을 했었던 트래블렛 EKS나 B2B EKS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내부에서만 통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외부 통신이 허용된 FEP 서비스를 기존 EKS에서 운영을 하기엔 보안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부 통신용 VPC, VPN, EKS를 별도로 구축하여서 그 위에 FEP 서비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FEP 서비스에 받는 트래픽을 내부 EKS로 전달해준 형식으로 최종 구축을 하였고요. 이후에도 FEP 서비스 말고도 다른 외부 통신이 필요한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 통신용 EKS에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멀티 EKS 클러스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VPC를 PCI와 노PCI 영역으로 나뉘어서 기존의 트래블렛 EKS는 PCI, 그 다음에 B2B와 대외계 EKS는 노PCI로 분류하여서 최종적인 EKS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멀티 EKS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면서 발생했었던 이슈들과 그러한 이슈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매니지먼트 도구의 증가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비즈니스 확장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할 서비스들도 향후에도 별도의 EKS를 구축할 일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EKS가 추가가 구축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EKS에서 운영 중인 매니지먼트 도구들도 같이 늘어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괜히 매니지먼트 도구들이 같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 데브옵스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관리에 어려움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매니지먼트 EKS를 구축을 진행을 했고 매니지먼트 EKS도 PCI와 노PCI로 각각 나뉘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매니지먼트 도구들은 모두 매니지먼트 EKS로 이전을 하여서 같은 영역에 있는 EKS들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나중에 EKS가 비즈니스 확장에 따라서 더 늘어나더라도 매니지먼트 도구들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ELB의 운영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EKS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저희가 네임스페이스별로 쪼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임스페이스별로 ALB와 NLB가 계속 만들어지는 이슈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NLB와 ALB도 AWS에서 제공해주는 하나의 자원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걸 또 관리해야 되는 운영 비용 또한 같이 증가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운영 이슈도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때 당시만 해도 NLB에는 아직 보안 그룹이 없는 상황이었던지라 저희는 ALB에서 모든 방화벽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서비스가 늘어나고 비즈니스가 확장됨에 따라서 너무 많은 보안 정책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 테라폼과 같은 IAC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버전 관리도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보안 정책이 언제 추가가 됐는지 또는 뭐 언제 변경이 됐는지 이걸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까나리 배포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개발자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까나리 배포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나 까나리 파드가 원하는 비율만큼의 트래픽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자분들이 우리는 까나리 파드에 대해서 10%의 트래픽만 받고 싶다라고 요청이 왔을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마다 파드를 4개씩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비율을 맞춰주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파드의 수를 4개로 운영을 하던 거를 그 비율을 까나리 배포를 위해서 파드의 수를 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리소스 낭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슈들을 저희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티오를 도입을 진행을 했고요. 이스티오는 아마 대부분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는 조직에서는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초기 EKS 구축할 당시에 이스티오를 사용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일단 이스티오에 대한 러닝 커브도 있었고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도입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 이걸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물음표였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도입을 하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이후 저희가 멀티 EKS 구축을 하고 나서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을 했었고 이때 이제 이스티오의 전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티오를 도입을 함으로써 일단은 이스티오에서는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파드를 통해서 모든 트래픽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네임스페이스별로 쪼개서 운영을 했었던 ALB를 모두 통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ALB의 비용을 절약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ALB에서 관리했었던 그 시큐리티 그룹을 더 이상 ALB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이스티오에서 제공을 해주는 오서라이제이션 폴리시를 통해서 저희는 그 보안 정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티오에 있는 리소스를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다 보니 기덥스를 통해서 저희가 버전 관리도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까나리 배포에 대한 문제도 저희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티오에 있는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파드를 통해서 모든 트래픽들을 제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파드의 수를 더 늘리지 않고도 까나리 파드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비율만큼 트래픽을 전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저희는 이제 EKS 버전 이슈가 발견이 되어서 EKS 버전에 대한 대응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먼저 EKS 버전은 평균 4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쿠버네티스 마이너 버전이 릴리즈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KS는 최초 릴리즈 이후에 총 26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이 26개월이 지나면 강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강제 업그레이드 전에 무중단 버전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 트래블 월렛은 정식 지원 기간 12개월마다 한 번씩 EKS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운영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무중단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EKS 이중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일단은 9버전 말고 이제 신규 버전의 EKS를 똑같이 같은 VPC 내에 구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들을 모두 아르고 CD를 통해 기도스화해 두었기 때문에 기존 EKS와 동일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존에 사용하던 NLB와 ALB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ALB에 타겟 그룹을 추가를 해서 신규 EKS를 붙이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하면 기존의 9버전에는 100%의 트래픽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신규 버전의 EKS로 트래픽을 조금씩 이제 흘려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00대 0 했다가 이제 90대 10, 50대 50 이런 식으로 처음 이제 점진적으로 트래픽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9버전 EKS에는 더 이상 트래픽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트래픽 제거가 확인된 이후에 기존의 EKS의 버전을 신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9버전의 EKS를 신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신규 버전의 EKS를 새로 구축을 해서 ALB의 타겟 그룹만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EKS 버전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면 이제 기존의 트래픽을 50대 50으로 나누고 리소스도 균등하게 나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중화된 EKS를 둘 다 운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으니까 사실상 EKS 하나만 운영을 해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선택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허나 저희는 EKS를 둘 다 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프로덕션 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함인데요. 이제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트래픽을 이제 완전하게 제거를 해서 좀 더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데브 환경도 있고, 데브 환경에서 저희가 충분히 테스트를 해본다고 해도 이제 실제 사람이 이제 프로덕션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실수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사실상 명령 하나만 잘못 들어가도 서비스 장애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프로덕션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허나 저희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프로덕션에서도 좀 더 안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 이스티오 도입 당시에도 저희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한쪽의 EKS의 트래픽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에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이제 이스티오를 성공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는 VPC를 PCI, 노PCI 영역으로 각각 나뉘어서 트래블렛은 PCI, 그 다음에 B2B, 그 다음에 대외계는 노PCI에 각각 이중화된 EKS를 구축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중화된 EKS에는 모두 이스티오를 도입을 시켜 놓았고요. 그리고 같은 영역에 있는 매니지먼트 도구들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최종 구조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트래블 월렛은 지난 해 동안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가 지난해 대비해서 한 600% 정도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에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EKS 도입을 통한 뛰어난 확장성, 용이한 관리 기능으로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에 대비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는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아무래도 서비스가 더 커질 때마다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리소스들을 좀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한 IAC 도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EKS마다 베스천 서버들이 하나씩 붙다 보니까 베스천 서버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베스천 서버의 운영을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드 단위에 대한 보안 정책의 수립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